그러니까 가벼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그만 자극 턱 와도 탁 반응하는 가벼운 분들. 처음 하신 분들은 정책이 뭐 하나 나서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원래 바뀌는 거거든요. 계속 뭐 대출도 그렇고 맞습니다. 부동산 규제도 계속 바뀌는 거고 어쩔 때는 쪼일 때도 있고 풀릴 때도 있는 건데 이거를 단편만 보고 내가 거기서 실현을 했을 때 뭐 경매를 원하면 폐차를 하고 명도에 어려움을 갖고 집수리를 해놨는데 하자가 생기고 하는 거에서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성장을 한 거지. 거기서 만약에 나는 손을 놔버리고 포기를 했다면 내게 안 될 수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실패가 왔을 때 극복을 해낸 거잖아요. 마음은 불편하고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어쨌든 내가 임대료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이건 나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사실 없고 극복을 해냈더니 다음에 입찰을 하고 명도를 할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전에 인천 세입자 분하고 명도 채무자분이었나? 세입자. 네. 세입자분하고 명도했을 때 너무 그 사람 말을 믿고 했다가 명도 확인서는 세입자가 받았는데 짐을 놓고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도망간 그런 사례. 얼마나 하루 종일 그날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이제 세 번째 물건에서는 거기서는 아마 실수를 할 확률이 되게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치화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의 명도 레벨이 예전에는 17이었는데 세 번째 물건 하면서 21로 바뀌었다는 그런 거는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는 내 마음에서 알거든. 내 느낌에서 알거든. 직관적으로 알게 되거든.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은 맞는데 거짓말 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가 대비를 이제 몸으로 체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으로 책을 보고 누구한테 말을 들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죠. 그만큼 레벨이 올라간 거야. 내공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집을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작가님한테도 막 연락을 드리면서 막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걸 딱 겪고 나니까 이제 어떤 또 시련이 와도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면 되겠다. 이제 그거는 내가 시련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맞아요. 성장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비슷한 자극이 왔을 때 전에는 크게 내가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전에도 뭐 비슷한 거 있었으니까 이거는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실력도 향상한 것 같고 덜 예민해졌다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난 사실 좀 무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가볍지 않고 진중하고 무거운 사람이 되려고 좀 생각도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그만 자극 턱 와도 탁 반응하는 가벼운 분들. 처음 하신 분들은 정책이 뭐 하나 나서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원래 바뀌는 거거든요. 계속 뭐 대출도 그렇고 맞습니다. 부동산 규제도 계속 바뀌는 거고 어쩔 때는 쪼일 때도 있고 풀릴 때도 있는 건데 이거를 단편만 보고 나한테 지금 당장 부정적인 요소네, 불편한 부분이네 라고 해서 그러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불편한 부분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좋은 점도 있을 건데 라는 생각으로 자꾸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게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 맞습니다. 바로 받아들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도 해보는. 부동산 규제가 떨어지고 대출 규제가 왔을 때 그런 반응을 나도 보이고 싶지. 나 이제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이 보이고 싶잖아요. 한번 생각해볼 시간에 이렇게 혼자 차분히 앉아서 이건 나한테 불편한데 이런 건 좋지 않을까?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좋은 부분은 무조건 있거든. 찾아보면 내가 보고 싶지 않아서 못 보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못 보게 하는 것도 이 주변의 여론들은 보통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적폐 세력이다. 이제 투자는 못할 거다. 막 이런 것들을 내가 휩싸여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안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공감이 참 근데 많이 됩니다. 사람이 무거워졌어. 이제 진중해졌어. 그러니까요. 사람을 어쨌든 대할 때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저는 좀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알아요. 그렇게 되게 해서는 예민한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진짜 느끼는 게 이게 뭔가 사람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겠다. 맞아. 이성적으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지. 이건 뭐 좋은 사람 같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좋게 해. 나쁜 사람 같으면 멀리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런 부분도 네. 필요하죠. 나의 그런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아. 생각해요. 내가 너무 네. 처음부터 선뜻 믿었다가 잘 되는 경우도 당연히 많이 있지만 네네.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생겼을 때 거기서 나는 큰 상처 막 한 음. 방 이렇게 크게 얻어맞으면 내가 일어나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 그런 상처는 막아요. 이렇게 짜잘한 상처는 괜찮은데 큰 상처를 받으면 내가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 KO 당하면 어떻게 해? 맞습니다. 네, 그런 보호장치라고 그냥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많이 성장을 이미 하고 있다. 전보다는 저도 확실히 느껴지는 게 그래도 되게 진중한 편이어서 세입자 그거에 할 때도 전에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때는 바로 막 연락이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침착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갑자기 벽이 젖었을 때 되게 당황스럽거든 사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많아요. 맞아요. 뭐 발라놓은 지 한 이틀 만에 비가 오더니 그렇게 벽이 젖은 거예요. 아, 요거도 뭐 극복을 하면 그럼요. 또 좋은 아 그래요. 뭐 그 극복을 하는 게 뭐 내가 달려가가지고 뭐 도배를 다 맞아요, 내가 맞아요. 풀칠해가지고 도배를 다시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외벽 방수를 내가 막 콘크리트 멀탈 해가지고 내가 막 발라놓고 방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맞습니다. 그렇게 막 갑자기 뭐- 불편한 부분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게. 그거는 네. 그냥 전문가 불러가지고 해결을 해드리면 되는 거지. 내가 걱정한다고 걱정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적인 거를 몰라서 경험적으로 몰라서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같이 고민해 보면 되지. 네, 뭐든지 뭐 다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못할 것도 없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선생님의 목표가 뭐였어요? 목표요. 저도 작가님처럼 뭔가 하나의 일을 가지고 꾸준한 길을 가는 거. 그게 선생님이 하고 있는 뭐 유튜브도 좀 더 구체화를 시킨 결과물이 지금 나온 거라고 또 생각이 되게 들고, 글 쓰고 있는 것도 뭐 그 하나의 일환이라고 또 생각이 되게 드네요. 그러면 이미 선생님이 생각한 대로 잘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선생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선생님 항상 왔을 때 우리 책 얘기도 많이 했어요. 책도 준비해 온 거 있어요. 책을 가지고 요새는 뭐 책 가지고- 어떤 거 보고 있어요? 최근에 아 역시 독서왕 황대리. 아니요. 습관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었는데 그 책 자체가 작가님이 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 그러니까 뭐 뭔가를 지속을 하려면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그냥 좋은 습관을 계속적으로 자동화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상당히 아, 공감이. 공감하는 바가 많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 생각 좀 많이 났어요. 아 되게 쑥스럽네. 정말. 아 근데 제가